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항사 대미닛. 자, 경제사 경제활동 시간이야. 자, 지금 시간은 고대와 그리고 고려를 살펴볼 건데, 이 시대에 대한 내용을 주제별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먼저 농업, 상업, 수공업 이렇게 다룰 거야. 농업을 시대별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런 농업의 상황이 어느 시대의 모습인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겠지. 자, 삼국시대부터 볼게. 철제 농기구를 바탕으로 소가 밭을 가는 우경은 바로 지증왕 때 널리 장려되었다라 볼 수가 있겠어.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통일신라 때에는 농업과 목축업이 더욱더 발달한 건 맞는데 아직도 여전히 시비법, 퇴비로 농사 짓는 시비법은 없다라는 거야. 잊지 말고. 자, 그리고 자, 이제 발해 살펴보도록 할게. 발해 자체는 북부지방의 특징만 이해하면 돼. 밭농사, 목축, 수렵이 발달했고, 특히 솔빈부 지역에서는 말, 명마 생산이 발달했다라 볼 수가 있겠어. 그 밖에 모피, 자, 그리고 녹용, 그리고 사향, 이런 등등의 자, 특산물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밖에 해산물까지. 자, 이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에 살펴보게. 고려시대 때에는 다른 시대보다는 좀 더 농업이 더 중요하다 볼 수 있겠어. 왜냐면 농업 생산량이 훨씬 더 증대되고 농업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지. 농법의 변화, 아주 중요한 것 살펴보도록 하자. 자, 먼저 기피가리, 심경법. 자, 이 내용이 일반화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요 시비법과 윤작법이야. 시비법은 바로 녹비와 퇴비. 녹비는 작물을 잘라서 다시 뿌리는 거고, 퇴비는 동물의 오물이지. 이런 것들을 활용했다라는 건데, 자, 이런 걸로 인하여서 농경지가 아주 비옥해지는 거야. 지력이 회복된다는 표현을 써. 그래서 쉬는 농경지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휴경지가 폐지된 건 아니야. 소멸된 건 아니야. 1년 쉬는 인력전이 있고 2년 쉬는 제역전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2년 3작의 윤작법, 바로 조보리콩을 말하는 거지. 조보리콩. 자, 이 조보리콩을 번갈아면서 2년 3작으로 재배하는 것을 윤작법이라고 해. 자, 왕이 개간한 땅을 적전이라고 했고, 강화도 당시 천도하는 과정에서 간척도 많이 펼쳤다라 볼 수 있겠어. 그래서 시기가 13세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말이야, 이 고려 후기 때의 요 내용은 반드시 고려 후기로 기억해줘야 돼. 자, 남부지방에 이양법이 보급되었다라는 것과 문익점이 목화를 원나라에서 도입했다라는 것. 정천익이라는 사람은 이제 목화를 본격적으로 생산했다는 내용이야. 원나라에서 농상집료라고 하는 책을 이암이라고 하는 분이 갖고 왔다라는 거야. 이암. 알겠지? 자, 고려 말이 되겠지. 원나라에서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요 이양법 보급과 목화의 도입과 농상집료 도입을 고려 후기로만 특정해서 이해해줘야 돼. 앞에 있었던 시비법의 시작, 윤작법의 시작 이런 내용들은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고려의 일반적인 내용이라 확인할 수 있겠어. 허나 바로 이양법 보급, 목화 도입, 농상집료 도입, 이것은 반드시 고려 후기로 이해해서 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 문제도 그렇게 나온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상업을 살펴볼게. 자, 상업은 그다지, 자, 상업이 많이 발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귀족들과 왕실의 필요에 따라서 상업 시장이 있다라는 것이지. 소지왕 때 최초의 시장 시사가 있었고, 지증왕 때 경주에 동시가 있는데 그 동시를 감독하는 게 동시전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통일되면서 자, 시장이 더 늘어났어. 바로 동시뿐만 아니라 서시, 남시라고 해서 신문왕 다음인 효소왕 때 만들어진 걸로 봐. 그런데 절대 오해하지 말 건, 이러한 시장들은 다 경주에 있는 시장이었고 왕실과 귀족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시장이지 일반 백성들, 농민에게까지 확대된 시장은 아니라고 봐야겠어. 그렇게 하고, 자, 이제 발해를 살펴볼 텐데, 발해는 뭐니 해도 수도인 상경이 바로 상업이 제일 발달했던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 자, 그 외에도 자,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거란으로 이동하는 거란도, 신라로 이동하는 신라도, 일본으로 가는 일본도, 압록강을 통해서 당시 중국 당나라로 가는 압록조공도와 육로, 바로 영주도가 있어. 특히 압록조공도와 영주도 다
당나라로 가는 교통로가 되는데 수로와 육로의 차이가 있다라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이 무역로를 오도라고 하는 것도 참고해서 알아두도록 하고, 자, 뭐니 해도 고려에서는 상업, 요 내용이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아. 기출에 많이 언급됐다는 내용인데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바로 시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 요 시전. 자, 특히 이 시전은 관어 중앙상설시장으로서 개경과 서경이 존재한다는 거야. 자, 상설점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 그리고 이제 시전을 감독하는 관청은 경시서라고 볼 수 있겠어. 고려나 조선이나 다 시전이 있으니 바로 경시서도 조선 때 볼 수 있다는 건데, 고려 때 시전은 개경과 서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도록 하자. 자, 그리고 관영상점, 대도시의 주점과 다점 등의 관영상점이 있었어. 바로 구경점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대도시 삼경에 있었다 볼 수 있겠고, 여기서는 화폐를 사용하게끔 했던 거야.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점이 되겠지. 병란도는 예성강 입구에 바로 최대의 무역강이 있었다는 건데, 이 병란도에 가장 무역을 많이 했던 나라는 바로 송이 되겠다. 송과의 무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이야. 자, 그리고 상평창은 우리가 정치사 때도 언급을 했어. 자, 인구가 많은 지역은 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개경, 서경, 12목 이 지역의 물가를 조절하는 바로 상평창이 설치되었다는 것이지. 자, 고려기 때는 지방의 상인들을 행상이라 봤고, 자, 바로 여기라고 하는 곳은 공무 수행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했고, 그래서 육로 중심의 상업이 활성화되었던 사례가 바로 여기라 볼 수 있겠어. 자, 사원, 절이지. 불교의 폐단이 나오는 내용은 무조건 고려시대라 보면 되겠어. 조선 때부터는 승유, 억불이니까. 사원에서 하는 고리대 기관, 바로 장생고였고, 그래서 장생고가 백성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알겠지? 여기까지 했고, 자, 이제 그러면은 수공업을 살펴보도록 할게. 수공업은 삼국시대 때는 처음엔 노비들이 수공업 물품 생산하다가 점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청에서 수공업 물품 생산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통일되면서 관청 수공업은 더욱더 정비가 되었고, 또 금은 세공품, 비단, 그릇 이런 것들을 생산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야. 자, 발해는 금속 가공업과 직물업, 도자기업 이런 것 등등이 발달했다 보면 되는데, 뭐니 해도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시대는 바로 고려시대 때가 되겠어. 고려에요, 관영수공업과 소수공업의 차이가 매우 중요해. 고려 전기의 수공업의 중심이라 볼 수 있겠는데, 자, 먼저 관영수공업이야. 관영수공업은 관청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을 당시 등록해 놓던 문서가 있어. 그 문서가 바로 공장안이야. 그 공장안에 등록된 자들에게 바로 부역 동원하는 게 바로 관영수공업이 되겠어. 자, 국가에 필요한 물품, 무기, 가구, 마구류 등등이 바로 관영수공업에서 생산한 물품이라 볼 수 있는데, 자, 이 관영수공업이 다른 수공업과의 가장 큰 차이는 공장 안에 기재된 자들이 바로 강제로 부역 동원된다는 것이야. 알겠지? 자, 반면 소 같은 경우는 바로 향부곡소, 그래서 고려시대 때에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 거주하는 집단이라 볼 수가 있겠어. 그들의 세금 부담이 아주 컸는데, 특히 곡물에 대한 부담. 자, 특히 광산물과 당시 문방구와 관련된 물품들은 소에서 많이 생산됐다라고 볼 수 있겠어. 밑에 봐봐. 자, 금, 은, 철 같은 광산물과 실, 종이, 먹과 같은 문방구의 일종의 수공 물품들을 소에서 많이 생산했다라는 거야. 그렇게 생산하면 다 반드시 곡물로 납부해야 되는 것이 판매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 특히 소가 있었던 지역은 전라도, 부안과 강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상감청자가 생산했던 것도 잊지 말도록 하자.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고려 후기 때에는 민간 수공업과 사원 수공업이 발달했다 볼 수 있어. 자, 민간 차원에서는 삼배와 모시를 생산하는 옷감 등, 자, 이런 것들은 판매도 했지만 특히 곡물로도 많이 납부했다 볼 수 있겠고, 자, 특히 사원수공업이 굉장히 중요해. 기출로도 많이 언급되었어. 바로 소금, 기와 술, 그 다음에 배,
모시 이런 것 등등 바로 품질이 아주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했는데 이렇게 얻게 된 이익을 갖고서 절은 사원은 바로 고리대를 하기도 했었고 자 이러한 물건들을 농민에게 강제로 판매하는 문제점도 있었다라는 것이야. 자 사원의 횡포, 절의 횡포 무조건 고려시대로 이해하도록 하자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려시대 때에 관영수공업과 소수공업은 고려 전기 때의 중심이었고 민간수공업과 사은수공업은 고려 후기 때의 중심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려 후기 때가 되면 관영수공업과 소수공업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고려 후기 때의 관영수공업과 소수공업도 있으나 중심은 바로 민간 사원수공업의 형태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이 경제활동 총정리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